다시 자본을 읽자. 자본의 한 장면을 눈여겨봐 주세요. 나는 여기서 자본주의의 지하세계로 이어지는 입구를 보았고 그 길잡이가 되어줄 자본이라는 붉은 실의 끝단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장면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흔하디 흔한 풍경이죠. 노동력이 거래되는 현장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과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만납니다. 전자는 일손을 구하러 왔고 후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각자의 필요 때문에 온 것이지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가 원한 거래였죠. 가격도 제대로 지불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롭고 평등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난 뒤 표정이 이상합니다. 돈을 가져온 사람은 새로 구상한 사업을 생각하며 성큼성큼 앞장서는데 노동력을 팔아치운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는 주춤주춤 뒤따라갑니다. 마치 가죽을 팔아버려 무두질만 기다리는 소처럼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마르크스를 느낍니다. 계약서만 보는 사람은 계약의 의미와 관련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칩니다. 마르크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끝난 후 축 처진 어깨를 본 눈, 주춤주춤하는 걸음걸이를 본 눈, 마르크스의 그 눈을 존경합니다. 매끈한 표면에 드리운 작은 그늘을 놓치지 않고 거기서 토대를 파헤칠 입구를 찾아낸 이 정신을 존경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은 자본가가 저지른 불법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이 책이 고발하는 것은 합법적 약탈입니다. 나는 이 책의 의의가 착취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아니라 착취에 입각한 과학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자본은 착취의 토대 위에 세워진 정치 경제학이라는 과학을 비판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자본에서 과학에 말문이 막히는 지점을 만날 겁니다. 또 과학을 수다스럽게 몰아대던 충동, 그 알매 의지가 드러나는 것도 볼 겁니다. 우리는 법 내지 법칙 이전에 힘이 있고 입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마르크스에게 비판이란 거기까지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곳은 법을 넘어선 곳, 즉 주권의 영역이고 독재의 영역입니다. 계약은 법적으로 동등한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계약이 여기에 생존이 걸린 자와 그 생존을 움켜쥔 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죽을 팔아 넘겼으니 이제 어떤 보호막도 없이 내던져진 신체, 무두질만 기다리는 소, 완전히 발가벗겨진 한 동물이 도살장으로 주춤주춤 걸어 들어갑니다. 노동력을 판다는 것, 자본주의 생산 양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눈 밑에 그늘, 축 처진 어깨, 주춤주춤 걸음걸이. 마르크스의 자본은 신체가 내지르는 이 소리 없는 비명들을 명확한 언어로 읽어낸 책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공리가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마르크스는 그 음영을 따라 부자유, 불평등, 착취의 구조를 읽어냈습니다. 상품 교환의 평면을 더듬어 자본 독재 내지 자본 주권의 입체 구조를 읽어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왜 노동자의 주사위는 불리한 눈만을 내놓는가? 우리는 주사위가 던져지는 공간을 읽어낸 뒤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노동자의 불운이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의 기하학적 성격이라는 것, 아버지의 불운과 아들의 불운이 독립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 노동자가 되지 못한 자의 불운은 노동자가 된 자의 불운과 맞물려 있다는 것, 부자를 낳는 원리가 빈민을 낳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 잉여 가치를 낳는 사회가 잉여 인간도 낳고 있다는 것 등도 알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우리 시대를 가장 잘 그려냈다면 그것은 우리 시대를 가장 깊이 비판했기 때문일 겁니다. 거꾸로 말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 비판을 가장 멀리 끌고 갔기에 그는 우리 시대에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시대를 잘 그려냈다는 것은 비단 사물의 묘사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무엇보다 우리 시대에 조명을 드러냈습니다. 조명 없이 사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조명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조명은 항상 어떤 조명이며 그것은 무엇보다 역사적 조명입니다. 사물들이 나타나는 방식은 사물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질서는 인간의 질서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사물들에 대한 과학을 부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과학이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비판 대상인 과학, 즉 정치 경제학의 당파성을 폭로했을 뿐 아니라 비판하는 자신의 당파성 또한 드러낸 것입니다. 젊은 시절 마르크스는 사유하는 인간의 해방과 고통받는 인간의 해방은 서로를 전제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예 둘을 하나로 묶기도 했습니다. 사유하며 고통받는 인간, 억압받으며 사유하는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인간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유하는 인간, 철학자는 고통받는 인간, 프롤레타리아트의 머리이고 고통받는 인간은 사유하는 인간의 심장입니다. 말하자면 신체적 고통의 정신적 번역이 사유이고 신체의 열정에 상응하는 정신의 냉정이 비판인 셈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본은 자신의 자리, 입장, 의지를 가진 책입니다. 자본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 고통이 우리 시대의 원칙의 불법적 적용이 아니라 합법적 적용에서 생겨난 사람들, 그 억울함을 우리 시대의 법정에서는 풀 수 없고 오직 우리 시대를 법정에 세움으로써만 풀 수 있는 사람들. 이 책은 그들의 체험에 대한 요약이자 그들의 체험에서 나온 비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바로 당신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바치는 책입니다.